얘들아,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등차수열 복습부터 해보자. 또 이제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뜻을 뭐 차 같은 수열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지? 한으로 시작한다 했잖아. 어떻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몇 번씩? 한 번씩 더해 나가는 수열이를 등차수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등차수열 단어에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습 목표가. 하나는 항을 잘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할 합을 잘 구하는 거야. 항과 합.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고, 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100번째 항, 99번째 항 또는 뭐 51번째 항 이런 것들 특정 항을 잘 찾으면 돼. 이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등차수열 단원에서의 두 가지 목표예요. 근데 우린 첫 번째 항을 잘 찾기로 했었죠. 이거였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제 n번째 항, 제 n항 그런다 했어. an. 그럼 이 an은 어떻게 찾냐?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돼. 첫째 항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3. 그럼 3에다가 잘 들어. 얘가 첫째 항이잖아. 그때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 나가죠. 근데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몇 칸 차이 나기 때문에 n-1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예시를 들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서로 3과 5 이 두 칸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해주면 되고, 제 n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n-1칸 차이 나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 4를 n-1번 더해주면 그게 일반항이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얘를 전개해주면, 얘들아, 전개해주면 n에 관한 몇 차식이 된다고? 4n-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된다고. 이게 수열의 일반항 모습이야. 그리고 이게 일반항인데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 y는 4x-1이라고 써보면 얘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하나의 함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y는 4x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인 함수.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그걸 착안해서 연습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봐.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첫째 항이 15래. 그리고 a 9-a3. 그러니까 9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차이가 12번째 항과 같대요. 그때 a 14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14번째 항을 구하라 했네. 근데 조건식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첫째 항 대놓고 줬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어. 어떻게 작성하냐?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n-1 공차를 D라 그래요. n-1 곱하기 D를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얘네 둘을 이용하는 거야. 이용해서 얘 공차 D를 찾으면 돼. 왜? 첫째 항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5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D는 얘 두 번째 식으로 찾으면 되죠. 그럼 A9은 N 대신 얼마를 대입한 거니? 9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A9는 아홉 번째 항은 9 대입한 거니까 8? 그럼 8D 더하기 15가 되고, A3은 N 대신 얼마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D가 돼? 2D. 그래서 2D 더하기 첫째 항 15 이거잖아. 근데 얘네 둘이 한번 빼보잖아요. 빼라 했잖아. 빼보면 8D에서 2D 빼면 얼마야? 6D. 15, 15 날라가죠. 그럼 6D만 남고 그게 몇 번째 항과 같대? 12번째 항. 근데 12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12. 그럼 몇 D 돼? 11D. 그래서 얘가
15 더하기 11D랑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관계식이잖아. 그럼 11D를 좌변으로 넘기면 6D에서 11D 빼면 몇 D니? 마이너스 5D? 그럼 마이너스 5D가 15가 되니까 공차 D는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깜짝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완벽히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A1은 15고 D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그럼 얘 전개하잖아? 마이너스 3n 나오고 플러스 3 더하기 15니까 18 이렇게 된다고. 이게 an. 그럼 일반항 찾았으니까 특정항 구할 수 있죠. 14번째 항 a14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14.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4 더하기 18이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2? 그럼 마이너스 42에서 18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4가 되나요? 맞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것만 알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랑 같은 거냐면 y는 하고 1차 함수 있지. 1차 함수에서 a, b 값을 정하려면 식 2개 필요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대입해서 풀면 돼. 왜냐면 등차 수열도 1차 함수라 그랬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무디하게 풀면 돼요. 됐습니까? 2번.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러니까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서로 같대요. 근데 이 알맹이끼리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아, 그런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 야, 3과 마이너스 3 봐봐. 얘네 둘이 절대값 씌우면 서로 같죠? 근데 알맹이끼리 비교하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얘네 둘끼리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나와. 됐지? 그때 네 번째 항을 가르쳐줬어. 그게 얼마래? 3. 그때 등차 수열의 제10항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A10 이걸 구하래.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쓰는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자고. A3은 여기 한번 이거 재활용할게. 여기다 n 대신 3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저걸로 일정해요. 똑같아. 이거라고. 그래서 A3은 여기다 n 대신 3 대입하는 거니까 A1 더하기 2D가 되지. 그리고 A7은 여기다 n 대신 7 대입하는 거니까 A1 더하기 6D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걔네 둘이 더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 0. 근데 실제로 둘이 더하면 첫째 항 2개가 더해지고 공차가 8개 더해지잖아. 그게 0이라고. 그럼 양변 2를 나눠볼까? 개수가 다 2의 배수니까. 재밌어. 이거지. 그러면 A1D 모르잖아. 모르는 게 몇 개야? 2개. 근데 식 하나 찾았어. 그럼 식 몇 개 더 찾으면 돼? 1개. 그게 여기 있잖아. 그럼 A4는 여기다 n 대신 4 대입하는 거니까 3D, A1 더하기 3D. 그게 3이란 얘기죠? 그럼 얘랑 연립하면 되지. 맞지?
근데 뭐 가간법 써도 되고 대입법 써도 되는데 빼볼까? 얘 사라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D가 3이니까 공차 D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그럼 공차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A1 더하기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A1 얼마야? 그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작성이 돼.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렇게. 그럼 여기서 A10을 구하래? 그럼 n 대신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 10. 그럼 12 더하기 얘 얼마? 9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렇지 이거야. 그럼 12 빼기 9, 3, 27이니까 답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질문 있니? 괜찮아요? 얘들아, 내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뒤에 등비수열이라는 게 또 나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항을 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맞지? 그때 1창 이거 있지. 이때 1창의 개수 p 이게 무슨 차가 된다 그랬어? 공차가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일반항 공식 관찰하면 돼 얘들아. 얘 전개하면 dn-d 더하기 a1이잖아. 그러니까 n의 개수가 d가 되잖아. 그러니까 d가 공차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 생김새를 보면 공차를 한 번에 구해요. 그 일반항의 생김새가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다 그러면 공차가 얼마란 얘기야? 이 등차 수열에? 마이너스 4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어떤 등차 수열의 공차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 n의 개수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의미하겠지. 뒤에 있는 상수항은 몰라도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확정되면 n의 개수가 확정이 돼요. 마치 1차 함수의 기울기처럼.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x의 개수가 3으로 정해지지.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예요.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연습 3번은 3초 컷이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야, 등차 수열 AN과 BN이 있대. 서로 다른 수열이야 이거는. 근데 AN의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3. 그럼 AN의 일반항을 작성해보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n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뒤에 있는 상수항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둬. 그냥 이렇게 m으로. 그 다음에 bn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니까 n에 관한 1차식인데 생김새가 공차가 2라 그랬으니까 n의 개수가 2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모르니까 n으로 두르면 되지. 그러면 잘 들어. 이 n 위아래에 써져 있는 n은 자연수로서 똑같은 항이죠. 그러니까 동류항이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n의 3배 더하기 bn의 2배래. an의 3배, bn의 2배래. 그러면 an에다가 또는 bn에다가 양변에 3 또는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an에다가 양변 3 곱하면 n의 개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9가 되지. 얘는 그냥 3m 되고. 그리고 얘는 2배 때리면 n의 개수가 얼마가 돼? 4. 그리고 얘는 2n 되잖아. 그럼 근데 얘네 둘 수열을 뭐 하래? 더한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우변끼리 더하면 되는데 우변은 마이너스 9n 더하기 4n이라는 동류항을 처리해보면 마이너스 몇 n이 돼? 5n 되지. 근데 뒤에 있는 상수항 알아 몰라? 몰라. 관심 없어. 그러면 잘 봐. 3an 더하기 2배 돼서 bn에 대한 일반항은 이렇게 작성되지. n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럼 이런 수열의 공차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어? 아,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인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개수가 공차로서 적용이 된다. 연습 4번. 이건 평가원 문제인데 졸래 쉬워. 등차 수열 an 일반항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 첫째 항 더하기 n-1d죠. 여기서 대입해서 그냥 연립하면 돼. 그때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A1이 2배 돼서 A5랑 같대. A8 더하기 A12가요 마이너스 6이래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7번째 항 구하래. 그럼 나보고 얘 찾으란 얘기죠. 근데 식 2개 나와있잖아. 미지수 2개인데 식 2개 나와있어. 그럼 찾을 수 있지. 그럼 첫 번째 식을 이용해볼까? A1은 그대로 두고 A5를 구해보자고. 그럼 여기다 n 대신 5 대입하면 되잖아. A1 더하기 그러면 4D가 되죠? 얘들아 잘 봐봐 진짜. 맞지? 그럼 얘 전개해보잖아 우변? 2A1 더하기 8D잖아. 뭐가? A1이. 그럼 A1 우변으로 넘겨봐. 택이 A1이니까 A1 더하기 8D가 얼마가 나와? 0 나오죠? 맞지? 예, 대입해. 이거 A20 아니다? 얘네들이 8과 10을 못 더해? 더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무시무시한 일이야. 그거 안 돼, 그거는. 단독이야, 단독. A8은 n 대신 8 대입해. 그럼 얼마야? A1 더하기 7D. A12는 뭐야? n 대신 얼마 대입해? 12. 그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2A1. 얘네들이 더하면 18D. 그럼 2의 배수. 2로 나누자. 그럼 A1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3. 그럼 얘 끌어와 볼까? A1 더하기 8D가 얼마? 0. 둘이 뭐 할까? 빼보자. 빼보면 얘 사라지고 D만 남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4. 넘기면 A1 얼마야? 24. 그럼 첫째 항 찾았고 공차 찾았으니까 얘 결정되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t.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3 더하기 24니까 27. 따라서 A7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해? 7. 얼마예요? 이렇게. 졸래 쉽지? 이거 말고 있으면 돼. 이거. 아, 이거 중요한 문제, 이거.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얘들아 그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5번이 뭐냐면 툭 하면 절대값 씌워. 뒤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수열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 그냥 절대값 씌우면 돼.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확 상승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내야 되거든. 그럴 때마다 기본적인 태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대한 태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세 번째 항의 절대값에서 네 번째 항 뺀 게 0이래. 그때 일곱 번째 항 구하라고 나보고 그랬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하는 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있잖아.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거. 근데 A1이 얼마래? 이렇게 되잖아. 이게 AN이지. 그럼 A3은 n 대신 3 대입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5 더하기 2d인데 얘가 A3. 그거의 절대값 씌운 거잖아. 거기에서 빼래. 근데 이게 백인데 얘들아, 이거 우변으로 넘기고 싶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니까 이게. 내가 이것보다 더 두껍고 짧은 거 쓰는데 하고로모라고. 그건 잘 안 부러져. 근데 이거는 와, 너무 잘 부러져. 이게 단가가 더 싸요. 하고로모는 내가 너무 팍팍해서 그렇고, 어제 너무 흥분했어. 너무 작아지고 별짓 다 했어. 그거의 결과물인데 어쨌든 이거는 더 잘 부러져. 이게 단가가 하나에 100원인가? 100원. 하고로는 하나의 단가가 1000원이거든? 거의 한 10배 차이나. 그래서 덜 잘 부러져. 어쨌든 이게 A3의 절대값 씌운 거. A4는 여기다 n 대신 4 대입한 거. 그럼 이거지. 야 근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으면 이해돼. 야 좌변은 절대값이고 우변은 절대값 없지? 너희 이거 풀어볼래? 절대값 x는 3? 그럼 x 얼마야 이거? 뿔마 3이지? 잘하네. 그러니까 좌변이 절대값이고 우변이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절대값 알맹이는 우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대요. 다시 우변에 뭘 붙이면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변이 절대값이고 d도 공차니까 상수잖아. 그럼 우변이 상수항이니까 절대값의 알맹이는 얘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지. 근데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써주잖아 얘들아. 얘 사라지지. 그럼 2d가 넘어가면 d가 얼마 남아 이때는? 0 나오죠? 맞지? 근데 d가 0이란 얘기는 공차가 얼마란 얘기니? 0. 공차 0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3, 3, 3, 3, 3 이렇게 나열시키면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거 안 된다? 이게 지금 평가원 문제죠? 너희들 혹시라도 정시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보여줄게. 잘 봐. 이게 안 되는 면밀한 이유가 있다. 이게 진짜 그래서 평가원 문제가 졸래 섬세하게 풀어야 돼. 진짜 잘 만들어 놓은 문제야. 교수들이 한 달 동안 갇혀서 만드는 문제니까. 잘 봐. 야 얘가 0이면 첫 장이 마이너스 15지. 그럼 공차가 0이면 둘째 항도 얼마야? 세 번째 항도? 그럼 걔 모든 항이 다 얼마야? 근데 잘 들어봐. 얘가 공차가 0이면 아까 보슬이가 진짜 잘 얘기해 줬는데 첫 장이 마이너스 15니까 모든 항이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A3도 마이너스 15지. 근데 그거의 절대값이죠. 그럼 15지. 근데 그게 A 네 번째. 얘도 마이너스 15인데 15랑 마이너스 15랑 같을 수 있어?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막 이런 거 보면 막 전율을 느끼지 않니? 난 그러는데 난 막 5월 모의고사도 그래. 막 풀면은 전율을 느껴. 어떻게 이렇게 냈지? 공감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이번에 고3 애들 5월 모의고 봤잖아. 내가 그거 15번 마지막 문제 미분 문제였거든? 근데 풀다가 이랬어. 너무 그때 너무 벅차올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저기 2분원에 있는 충서쌤한테 막 달려가고 그랬거든. 졸래 막 진짜 문제 너무 이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 씨, 개쩐다 이 문제 하면서 갔거든. 어쨌든 이거 안 돼. 별 이상한 헛소리 했네. 그럼 알맹이끼리가 완벽히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여기다 뭐 붙인 거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안 됐잖아. 그럼 얘 좌변을 넘기면 2D랑 만나서 몇 D가 돼? 5D. 그치. 그리고 얘 우변을 넘기면 플러스 15지. 그럼 15랑 만나서 얼마 돼? 그럼 D가 얼마야? 끝났어. 그럼 이거 결정되잖아. 첫째 항 마이너스 15에다가 D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전개하면 6n 빼기 6 더하기 빼기 15니까 얼마야? 빼기 21. 근데 뭐 구하래? 7. 그럼 7 대입해봐. 그럼 7, 6에 42 빼기 21이니까 얼마야? 21이네. 됐죠? 연습 6번! 아, 봉이고 문제였네. 잘 봐.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래.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틀리면 안 돼. 이 파트는 그냥 AN은 A1 더하기 N-1 때 대입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맞추라고 내는 문제야. 여기는 세 번째 항은 7이래요. 어우, 야, 잠깐만. 왜 그러지? 담배 안 피는데. A3은 왜 이렇게 목이 텁텁하냐? 분필 바꿔줬네. 7. 근데 A2 더하기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을 구하래. 그럼 끝. 야,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공식 써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자. 공차 한 번에 구하자. 얘 첫 번째 항이지. 얘 세 번째 항이지. 몇 칸 차이나?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뭐라 했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몇 번씩 더한다고? 한 번. 근데 두 칸 나면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두 번. 그러니까 A1에다가 공차 D를 두 번 더하면 얘가 돼. 근데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 더해야 7 돼? 10. 그러니까 얘가 10이야. 그래서 공차 한 번에 나와. D 얼마? 5 이렇게. 그럼 첫째 항 나왔으니까 등차수열 일반항 작성할 수 있지. 등차수열 AN은 A1. 아우, 정말.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그러면 5N 마이너스 5 마 3이니까 마 8. 끝. 그러면 특정 두 항 구할 수 있지. A2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N 대신 2. 10 빼기 8이니까 얼마야? 4 대입해. 20 빼기 8이니까 얼마야? 12. 답 얼마? 14. 끝. 맞추라고 내는 문제야. 그리고 연습 7번인데 왜 H를 쓰냐. 야, 연습 7번은 이건 틀리면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는 너희들 보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왜 이걸 어떻게 낸 건지 내가 보여. 제발 좀 맞춰 이거야 이거. 야,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 있었지? 등차 중앙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문제가 맨날 이런 식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이렇게. 워싱 페이스 말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다고. 그걸 A, X, B라 할게. 그러면 그때 X가 A, B의 중앙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등차 중앙 그런다고. 근데 등차 중앙은 2배 때리면, 즉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사이드의 뭐과 같아? 합과 같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 왜냐면은 X-A랑 B-X랑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 수열은 세수가 있다. x값 구하시오. 그럼 얘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래서 x 얼마야? 8. 이 문제냐? 2번이지 뭐. 됐지? 첫째 항이 얘들아 오고,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4인, 공차가 8이라고 하자.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1d니까 얘네 둘을 여기다 대입해 보잖아요. 그럼 5 더하기 n-1 곱하기 8이 되죠. 그리고 얘를 전개해 보면 8n 마이너스 3이 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외워서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데 중간 과정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중간 과정 생략하고 한 번에 가자고.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어차피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내가 알려줬잖아. 그럼 1차식의 항의 개수는 최대 2개밖에 없죠. 1차항 하나, 뒤에 상수항 하나, 이렇게. 근데 1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그 등차 수열에 무슨 차가 된다고? 공차라고. 그럼 공차가 8이니까 n의 개수가 무조건 8이네.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만 정하면 얘 작성 끝나지. 그럼 뒤에 있는 상수항 어떻게 정하냐면 얘로 정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n 대신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하면 얘 8이 되지. 그럼 8에다가 얼마 더하면 5가 돼?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됐지? 그냥 공차를 알면 바로 작성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의 합 SN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SN 한 번에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그럼 그 전에 등차 수열 합 구하는 방법부터 다시금 새겨보면, 첫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해서 2분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 했죠. 그럼 이런 등차 수열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볼게.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난 이걸 구할래.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잖아.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제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다시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제 n항까지. 이거를 SN이라 그래. S가 뭐냐면 너희 더하다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 썸메이션 그러거든? 그거의 앞글자 대문자 S로 표현해요. 그리고 아래 첨자에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냐에 대한 걸 쓰는 거야. 그래서 SN의 뜻은 첫 번째 항부터 항상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S10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10번째 항까지 합. 그럼 S5는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다는 얘기야? 5번째까지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첫 번째 항이야. 얘 구해볼게. SN.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맨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해. 그러니까 A1N과 AN을 더해. 거기다가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1부터 n까지 항이 몇 개야? n개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잘 봐. 잘 봐. 얘 요놈이지. n번째 항. 그럼 얘를 이 자리에다 쓸게. 이렇게 되고, 사실 첫째 항이 얼마라고? 5지. 그러면 첫째 항 대신에 5 이렇게 써도 되지. 거기다 2분의 n.
그러면 얘 정리하잖아. 괄호 안에 있는 거. 8n 더하기 얼마예요? 2지. 거기다 2분의 n 곱하면 돼. 그럼 전개해볼게. 8n 곱하기 2분의 n은 얼마야? 4n 제곱이고, 잘 들어야 돼. 중요해 지금. 되게 중요해. 이거 지금 거의 탄생의 순간이야. 잘 봐. 2분의 n 곱하기 2는 얼마야? n이죠. 얘가 등차 수열 sn이거든요. 그럼 잘 봐. sn을 관찰해 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근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가장 큰 특징이야. 왜 없냐면 여기 다시 올라가 볼까? 요 놈에다가 무조건 2분의 n을 곱하게 되죠. 그럼 n에 관한 1차항을 이 안에다 다 곱해진다는 얘기니까 상수항이 등장할래야 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형태로 sn이 나와. 이게 등차 수열 sn의 생김새예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리고 그 등차 수열 sn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장부터 n항까지 합. 지금 이거잖아. 잘 봐. 얘 2차항 계수 있지. 2차항 계수가 얼마야 지금? 4지. 그 4의 2배가 무조건 등차 수열의 공차야. 따라해봐. 등차 수열 S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리고 공차는 2차항의 계수의 2배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2차항의 계수 2배.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더 좋냐면 얘 n의 차수가 얼마니? 2지. 2랑 계수랑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공차 나와. 4랑 2랑 곱하면 8. 그리고 뒤에 있는 n의 계수는 첫째 항으로 구하면 되는데 잘 봐. 얘들아 여기다가 n 대신 1 대입한 S1 구해볼까? 한 번만. 그럼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와? 5지. 그게 뭐랑 같아? 첫째 항이랑 같아요. 아 그래서 S1은 A1 즉 첫째 항이랑 완벽히 같아. 왜냐하면 뜻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게 당연히 첫 번째 항이겠지. 그래서 S1은 항상 A1 첫 번째 항과 같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랑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 등차 수열의 SN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는 얘 2배 때리면 공차가 나오지. 그 말은 얘는 공차의 절반이란 얘기죠. 그럼 8의 절반 얼마? 4 이렇게 써주고 뒤에 있는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정하냐? 얘로 정하면 돼. 왜?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하면 무슨 차항이 나와야 돼? 첫째 항. 그럼 1 대입해보잖아? 얘는 4지. 그럼 4에다 얼마 더하면 5 돼? 1이지. 그래서 n의 개수가 1로 정해져. 그래서 이렇게 나와. 됐지?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래. 그 공차가 6이래. 그런 등차 수열의 SN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써주고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3이 되겠고 1차항의 개수는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해서 정하면 돼. 그럼 3 더하기 얼마가 첫째 항으로 완성이 되겠니? 마이너스 6. 그래서 n의 개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이렇게 써볼게. 얘 몇 차 함수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SN은 2차 함수로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상기시켜볼까? 2차 함수 배울 때 무슨 값 구하는 거 배웠어?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배웠지? 여기서도 똑같아.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도 똑같은 문제 나와요. 2차 함수기 때문에. 오케이? 문제 풀 준비 끝. 그럼 198쪽
살펴보면 필수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단 첫째 항이 60이래요. 근데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서 그냥 제 n항으로 쓴 거야. 일반 항이 16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n번째 항이 16이대. 그냥 그 말이야. 그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해보래. 다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보래. 그럼 그게 SN이지.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맨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뭐 하는 거야? 더해. 그게 등차수를 합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면 되는데 뭘 곱해? 2분의 항의 개수. 근데 항이 몇 개야? n개. 이게 답이야. 근데 그 값이 456이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n항이 나오죠. 그럼 해볼게. 얘 둘이 더하면 76이지. 그럼 2로 나누면 38이죠. 그러면 좌변은 38 곱하기 n이 되고 우변은 456이 돼, 얘들아. 그러면서 n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지. 그럼 그럴 때는 2로 나눠. 제일 작은 수로. 그럼 19고 224, 224, 28에 16이지. 근데 19에다 얼마 곱하면 228이 될까? 15. 빠르네, 확실히. 12가 돼. 그래서 얘가 12로 약분이 돼요, 이렇게. 19에다 12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래서 n이 얼마야? 12야. 그래서 12번째 항이 16이라는 게 당황하지 마. 16으로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잘 봐. 등차 수열에서 특정 두 항을 안 해? 그러면 무슨 항을 작성할 수 있다 했어, 내가? 일반 항, n번째 항. 작성해볼게. 여기서 왜 작성하냐면 11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 공식 a1 더하기 n-1d 써도 돼. 얘네들 대입해서 찾으면 되는데 내 말은 그렇게 가지 말자고. 뜻으로 공차를 한 번에 구하자고. 얘 첫째 항이지. 얘 12번째 항이지. 그럼 첫째 항과 12번째 항 몇 칸 차이나? 11칸 차이 나죠?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d라 그랬을 때 공차를 11번 더해주면 12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네. 근데 60에서 16으로 갈 때 실제로 얼마 더해준 거야? 마이너스 44죠? 그럼 11d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4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공차 한 번에 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첫째 항이 6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너희들이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어. 일반항 작성하는 방법은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의 개수가 공차.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n 대신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60. 근데 1 대입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얼마 더하면 60이 돼? 64지.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작성 끝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11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n 대신 11 대입해.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얼마야 답? 20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구해도 돼. 얘 구했지. 근데 11번째 항은 얘에서 뒤로 빠꾸 친 거지. 그럼 공차를 한 번 빼주면 되겠지. 그럼 16에서 마이너스 4 빼주면 20 똑같이 나와. 그렇게 해도 돼. 됨? 여기까지 질문 있니? 괜찮아? 뭐 이렇게 길게 썼니? 필수 2번. 얘 개 중요. 맨날 학교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거. 잘 들어봐. 이제 나 봐봐. 얼굴 보는 게 고역일 수도 있는데 좀 참아봐. 잘 봐. 생각해봐. 등차 수열은 첫 장부터 공차를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더 해나가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면 첫째 항이 음수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양수인 항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커지겠지.
그럼 생각해봐. 그럼 그런 등차 수열에서 합의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없지. 왜? 계속해서 항이 커지는데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값을 가질까에 대한 물음이 모순이잖아. 계속해서 커지는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것보다 11번째 항까지 더한 게 더 클 거고 11번째 항보다 12번째 항까지 더한 게 더 크겠지. 계속해서 커지니까. 그러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합의 SN의 최대값을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근데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물었거든. 그럼 공차가 양수가 아닌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첫째 항이 양수야.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첫째 항이 양수면 공차가 음수일 때 이 양수값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줄어들겠지. 그렇게 양수값이 힘을 잃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음수인 항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치? 왜? 공차가 음수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음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직전인 항까지 다 더했을 때가 최대값 아니야? 맞지? 왜냐하면 음수인 항을 하나라도 포함해서 다 더하면 그 직전인 항까지의 합보다는 이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내 말 이해돼? 이해 안 된다, 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이 10이다.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다음 항은 얼마가 돼? 공차 한 번 더해서 7.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잖아요. 어느 순간 음수인 항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니까? 그러면 그 수열에서의 합은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언제 가장 크냐면 음수 직전까지 다 더했을 때가 제일 크다고. 맞지? 근데 만약에 음수인 항을 포함해서 더해 나가면 이것의 합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러면 그런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음수인 항이 언제 최초로 등장하는지를 조사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직전 항까지 다 더하면 그게 합의 최대값이죠. 그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게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그럼 첫째 항 50이니까 공차가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양수값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음수인 항이 처음으로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언제 처음으로 음수인 항이 등장하는지를 조사해 볼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작성해 보면 돼. 왜? 그 일반항이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의 n의 최소값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항 번호겠죠. 음수가 등장하는 항 번호. 그럼 얘를 보고 일단 일반항 작성해.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시작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50이니까 여기다 n 대신 1 대입했을 때 얘 나오려면 뒤에 54가 필요해.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면 얘가 언제 음수가 등장하느냐는 물음은 얘가 0보다 작다 인 순간을 관찰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n에 관한 1차 부등식이 나오죠. 얘를 풀어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4n 넘겨. 그럼 4n이 54보다 크다가 돼. 그럼 양변 4로 나누잖아. 4분의 54니까 2분의 27이 되거든. 그럼 얘가 대략 얼마야? 14점 블라블라죠.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번호잖아. 13점 얼마보다 큰 최소값이 얼마야? 14지. 그러니까 이 수열은 14번째 항부터 음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왜 왔어? 뭐 어디가? 결혼식. 병훈쌤이랑 같이? 깜짝이야. 촬영한 거 처음 봤네. 14번째 항부터 음수 등장. 14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56이지. 그럼 마이너스 56 더하기 54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13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52 더하기 54 양수잖아. 그러니까
음수인항은 14번장부터 등장하고 이런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음수 직전인 항 13번장까지 더하면 그게 최대값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S13이에요. 13번째까지 다 더하면 된다고. 양수인 거 전부 다. 그럼 13번째 항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맨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 몇 번째 항이야? 13번째. 그게 얼마야? 13번째 항은 여기다 13 대입하면 2지. 2를 더하고 거기다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첫 번째부터 13개. 그치, 13개. 그럼 얘가 52지. 그럼 얘가 52면 이 50이 약분돼서 26이 되고 26 곱하기 13은 얼마니? 26은 얘들아 2 곱하기 13으로 쪼갤 수 있지. 그럼 13에다가 13 하면 더 곱하는 거네. 근데 13의 제곱은 얼마야? 169. 그럼 169의 2배네. 얼마야? 9, 28. 338. 빠르네. 338. 그래서 답이 338이야. 이거 이해돼? 지금 내 스토리? 이걸 완벽히 이해해야 돼. 이거 학교 시험에 맨날 나온다.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있지. 그 정도 급이야.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 문제에서 좀 약간 곱씹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만 풀어야 될까에 대한 물음이 드러나는.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야, 첫째 항과 공차 알려줬지?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잖아 지금? 그럼 저걸 보고 SN 바로 작성이 가능하죠? 맞지? 왜냐하면 잘 봐. 아까 SN 작성하는 방법은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라 그랬지. 상성이 없는. 그럼 이렇게 작성될 거고 개수 2개만 정해주면 완성이 되잖아. 근데 이 창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니까 얘는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여기까지 돼? 그리고 n 대신 1 대입하면 그게 첫 장이지. 그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더해야 50이 되니? 52. 그래서 n의 개수가 52로 SN이 정해지거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얘가 몇 참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잖아.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슨 점을 기준으로 관찰해야 돼? 2차 함수의 꼭지점. 근데 2차 함수의 꼭지점에 이때는 n좌표지. 그럼 꼭지점의 n좌표는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러면 얘 바뀌고 얘가 얼마야? 4. 4분의 52가 얼마야? 13. 얘 자연수지. 그래서 이 등차수열 SN의 최대값은 n이 13일 때 가죠. 그래서 13번장일 때 가죠.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S13 여기다 대입하면 답 똑같이 저거랑 나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교과서적인 해석. 수열의 뜻으로 언제 최대가 될 것인지 양수일 때까지 다 더하면 된다. 이거 알아야 돼? 필수 4번하고 끝낼게요. 얘도 별표. 졸려 잘 나와. 2번, 4번이 거의 쌍두마차를 이뤄. 학교 시험에서. 잘 보세요. 이거 졸래 쉽게 풀어. 근데 너희들 주변에서 등차 수열 배운 애들한테 이거 풀으라고 시켜봐. 그럼 열의 9은 이렇게 풀어. SN은 2분의 A1 더하기 A1, 2A1 더하기 N-1D 곱하기 2분의 N. 내가 지금 절지.
이게 방금 내가 말했던 게 등차수열 SN의 합공식이야.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거. 난 그거 안 해요. 왜냐면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를 알아서 그래. 나는 첫 번째 항 끝에 항 더해서 2분의 항수로 곱한다. 그거면 되는데 애들이 맨날 공식 외우다 보니까 이거를 그 공식에 때려 넣어서 풀거든. 그럼 그건 어렵게 푸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풀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풀어. 잘 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 그게 210이래. 그리고 11번째 항부터 12번째, 13번째 쭉쭉쭉 A 20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 10이래. 근데 이 상태에서 너희들 보고 뭘 구하라 했냐면 얘네 각 항은 등차 수열이야. 그때 A21 더하기 A22 더하기 A23 쭉쭉쭉 30번째 항까지 합을 나보고 구해보래. 그럼 이걸 어렵게 푸는 방법은 공식에 때려 넣는 거고 쉽게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 얘네 둘의 상관관계를 내가 지금 비교할 건데 잘 들어. 얘랑 각각 첫 번째 항과 11번째 항이죠. 그럼 몇 칸씩 차이 나니 지금 저게? 10칸 차이 나는 거 보여?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얘를? 첫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몇 번 넣으면 얘가 돼? 10칸 차이 나니까 10번. 그럼 여기다가 10D를 더해주면 얘 밑에 게 되네? 근데 얘랑도 몇 칸 차이야? 10칸 차이야. 그럼 몇 D 더하면 아랫게 돼? 10D. 그럼 얘도 몇 칸 차이? 10D. 그럼 쭉쭉쭉 얘도 몇 칸 차이? 10D. 그럼 잘 봐. 위의 식에서 아래식으로 갈 때 10D라는 공차 10번을 몇 번 더해줬을까? 10번 더해준 거 보여? 아니 여기다가 10D 더하면 밑에 게 되고 여기다가 10D 더하면 이거고 10D 더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위의 식에다가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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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를 더하면 밑에가 되잖아. 근데 1부터 10까지 10개 항이 있지. 그럼 10D를 10번 더한 거니까 사실상 윗식에서 아래식으로 갈 때 D가 몇 번 더해져 있어? 100D죠. 10D가 10번이니까 100D 더하면 아랫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 어우, 졸리 귀엽지 않냐? 얘랑도 몇 칸 차이야? 얘랑도?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식에다가 10D를 몇 번 더해주면 세 번째 게 돼? 100번. 10번 미안해. 10D를 10번 더하는 거니까 100D 더해주면 밑에 게 되지. 근데 잘 봐. 210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하면 210에서 10이 됐대. 그럼 얼마 더한 거야? 마이너스 200.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0이란 얘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0이란 얘기니까 답 얼마야? 마이너스 190이야.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차수열 합 공식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냥 합의 등차수열의 뜻으로 구했죠.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200 더하면 마이너스 190. 됐지?